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인물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단순한 혁신가나 천재 사업가를 넘어서 남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기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걸 어마어마한 부로 바꿔버리는 진짜 돈 버는 귀신,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수완, 진짜 소름 돋을 정도거든요. 자, 시작해볼까요? 6,8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9천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현재 순자산이에요. 진짜 감도 안 오는 액수죠. 세계 1위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잖아요.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흥미로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500달러. 방금 말한 900조 원이랑 비교하면 진짜 귀여운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머스크가 겨우 12살 때 스스로 번 인생 첫 수액입니다. 이 작은 500달러가 도대체 어떻게 900조 원이라는 괴물 같은 숫자로 불어났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비범한 꼬마 귀신이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한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돈 버는 귀신은 정말이지 떡잎부터 완전히 잘났습니다. 10살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혼자 독학하더니 고작 2년 뒤인 12살에 블래스터라는 우주 비디오 게임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컴퓨터 잡지사에 팔아서 방금 말한 500달러를 번 거죠. 자기 기술을 어떻게 현금으로 바꾸는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12살 꼬마가 500달러가 생겼다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새 장난감이나 게임기를 샀겠죠. 하지만 어린 머스크는 그 돈을 제약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팝니다. 진짜 무섭지 않나요? 12살짜리가 벌써 이런 투자 감각을 가졌다는 거, 처음부터 그냥 타고난 돈 버는 귀신이었단 증거죠. 두 번째, 인터넷 시대의 길목을 지키며 본격적으로 판돈을 키우기 시작하는 닷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머스크가 20대 청년이 됐을 때 드디어 인터넷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닷컴 버블의 길목을 딱 선점해버려요. 1995년에 스탠퍼드 대학원 들어간 지 단 이틀 만에 자퇴를 하고 집2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리고 이걸 팔아서 번 돈으로 숨도 안 쉬고 곧바로 엑스닷컴, 우리가 아는 그 페이팔을 창업하죠. 딴 돈을 챙겨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큰 판으로 밀어넣는 무자비한 베팅의 연속이었어요.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죠. 이게 머스크가 집2를 팔고 20대 나이에 손에 쥔 돈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인터넷에 지도가 없어서 불편해한다는 걸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온라인 지역 안내 서비스를 만든 대가치고는 정말 엄청난 성공이죠. 20대에 수백억 원을 벌었다? 솔직히 저라면 바로 은퇴하고 해변에서 칵테일이나 마셨을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곧바로 세상의 다음 불편함을 찾아 나섰죠. 다들 인터넷 쇼핑 뜬다고 난리일 때 머스크는 잠깐? 인터넷에서 돈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방법이 없잖아! 라는 아주 치명적인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엑스닷컴, 훗날의 페이팔이죠. 결과가 어땠냐고요? 완전히 대박이 났죠. 2002년에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31살의 머스크는 무려 1억 7,5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수천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서서 불을 쓸어 담은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였죠. 세 번째, 평생 놀고 먹을 돈을 쥐고도 벼랑 끝을 선택한 승부사, 2008년에 올인 베팅입니다.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됐으니 좀 몸을 사릴 만도 한데 이 귀신은 달랐습니다. 우주산업이랑 전기차라는 다들 미쳤다고 하는 거대한 산업에 또 모든 걸 걸어버려요. 그런데 2008년에 아주 완벽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스페이스X 로켓은 3번이나 연속으로 폭발했죠. 테슬라도 돈이 다 말라서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진짜 파멸 직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4천만 달러입니다. 두 회사가 벼랑 끝에서 달랑거릴 때 머스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수중에 남은 전 재산 4천만 달러를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테슬라에 몽땅 털어넣습니다. 자기는 친구들 집 소파에서 자고 돈 빌려서 밥 먹으면서 던진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은 미친 올인 베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박이 기적처럼 통합니다. 2008년 중순에 스페이스X의 4차 발사가 드디어 성공을 하고 그해 말에 나사랑 무려 16억 달러짜리 구세주 같은 계약을 따내면서 기사회생하죠. 이후에 테슬라 모델 S까지 대성공을 거두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사나이는 지금 우리가 아는 900조 원대 자산가 세계 1위 억만장자로 솟아오르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마르지 않는 부의 샘을 만드는 치트키 제1원리 사고에 대해 알아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우주나 자동차 같은 고인물 산업에서 이런 막대한 부를 쓸어 담는 걸까요? 그 본질적인 비결, 머스크만의 치트키가 바로 제일 원리 사고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고정관념을 다 무시하고 어떤 문제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팩트나 물리적 법칙까지 산산조각 낸 다음 밑바닥부터 다시 조립해보는 사고방식입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원래 우주산업의 상식은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니까 원래 비싸다 였거든요. 근데 머스크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잠깐, 로켓 만드는 알루미늄, 티타늄 같은 원자재 가격만 다 더해보면 전체 로켓 값의 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거품 아니야? 이렇게 본질을 찔러버리면서 기존 산업의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자, 과정이 딱 이렇습니다. 1단계, 원래 그렇다는 상식에 딴지를 걸고 2단계, 원자재의 진짜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3단계, 하청업체들이 붙인 엄청난 거품을 빼려고 그냥 부품의 85%를 자기네 공장에서 직접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 4단계, 우주로 가는 비용을 예전의 10분의 1로 후려치면서 엄청난 마진을 남기게 되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돈을 긁어모으는 귀신 같은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거대한 돈의 덫. 바로 인터넷 경제의 최종 보스가 되려는 머스크의 큰 그림, X입니다. 자, 이제 최근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엄청난 베팅, 트위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44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트위터를 인수하더니 이름을 뜬금없이 X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닙니다. 무려 1999년에 페이팔의 전신인 X.com을 창업할 때부터 머스크가 머릿속에 그렸던 모든 금융 서비스의 통합이라는 아주 끈질기고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부활인 겁니다. 결국 그의 진짜 목표는 X를 중국의 위챗 같은 이른바 슈퍼 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글 쓰고 소통하는 걸 넘어서서 송금도 하고 물건도 사고 은행 업무에 심지어 대출까지 이 앱 하나로 싹 다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과 거대한 돈의 흐름을 자기 플랫폼 하나에 완전히 가두어버리겠다는 진짜 소름 돋는 계획인 거죠. 화면에 이 말이 머스크의 야심을 딱 보여줍니다. 일상부터 돈의 흐름까지 모든 걸 해결하는 단 하나의 앱. 한마디로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적인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자기만의 거대한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우고 거기 지나가는 모든 돈에서 통행료를 떼어가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경제의 진짜 최종 보스가 되겠다는 무서운 야심이죠. 과연 머스크의 바람대로 전 세계의 돈이 결국 X라는 하나의 통로로만 빨려 들어가게 될까요?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살 때부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걸 뒤집고 900조 원을 증명해낸 이 돈 버는 귀신을 보면 그냥 콧방귀 끼고 넘길 수만은 없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독한 승부사의 거대한 베팅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